이유를 이번에 체감을 쫙 하면서 야, 이유가 이 정도로 퀄리티가 바뀌었다면은 개인 셀러들한테 도대체 캔톤하고 이유하고 1688하고 구매 대행 뭐 이런 전반적인 이런 장사의 종류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최신 버전일까? 라고 이제 고민을 쫙 내가 하다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통합해가지고 얘기를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 장사에 필요한 그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별로. 이 사람은 이과인가 문과인가 그다음에 장사 경험이 많은가 없는가 뭐 이런 식으로 장사에 필요한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의 변수들을 나누고 그걸 조합해가지고 나온 결과치에 따라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장사를 해라, 이런 물건을 팔아라, 이런 순서로 장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사람에 따라가지고 장사의 종류와 순서를 소개시켜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다 보니까 이거는 MBTI랑 비슷하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아까가 목욕하고 와가지고 내가 이제 사람의 종류를 쫙 변수별로 쭉 쓰고 거기에 맞는 이제 장사의 추천을 쭉 쓰다 보니까 이게 약간 MBTI 강의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영상 하나 찍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 앞에서 영상을 찍는데 재미가 없어. 나 혼자 컴퓨터 보고 얘기하려니까 날도 꾸리꾸리한데 라이브 하면서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강의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가지고 나한테 맞는 장사의 종류, 내가 팔만한 그 물건, 그리고 어떤 종류의 어떤 식의 장사를 어떤 순서로 하면 내가 좋냐. 어차피 또 내일 우리 그 워크숍의 첫날이기 때문에 또 이 얘기를 미리 들으시면은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자, 그럼 해볼까요? 재미로 해보긴 너무 진짜 같은 장사 MBTI 검사. 자, 어떤 장사를 해야 되냐? 여러분도 이거 고민 많이 하시죠? 나는 무슨 종류의 장사를 하지? 난 장사 뭐 하지? 그러니까 무슨 고민을 하지? 난 참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장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MBTI 하기 전에 일단 교양 과목부터 잠깐 듣고 그리고 바로 MBTI에 들어갑시다. 자, 교양 과목 제일 중요한 거. 장사의 종류가 도대체 뭐냐?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썼죠. 기존 영상 필수 실청.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딱 초보들이 와가지고 바로 들으면은 뭔 얘기인지 좀 헷갈리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과거에 제가 찍은 뭐 포지셔닝 영상이라든지 그 브랜드가 되는 10가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영상을 좀 보시고 이걸 다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장사를 이제 내가 장사를 뭘 할까 할 때 뭐가 뭐냐는 거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슨 상품을 팔 거냐가 일단 첫 번째인데 사실 이거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할 건지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팔 상품이 달라. 근데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할 거라는 그 고민이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는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장사의 종류가 뭐냐, 나는 어떤 장사를 할까라고 이제 눈을 감고 고민을 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냐. 주로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위탁을 할까, 리셀을 할까, 사입을 해서 팔까, 구매 대행을 할까, 그 다음에 해외 소싱. 누가 이걸 자꾸 병행 수입이라고 자꾸 이상한 용어를 하는데 참 거슬리면 안 되고 너그러워야 되는데 병행 수입은 병행 수입도 여기 하나 더 넣자. 병행 수입. 그러니까 일정 해외 브랜드에 국내 독점 수입 업체가 있는 경우 우회해서 수입 판매하는 이게 병행 수입이에요. 해외 소싱이 병행 수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해외 소싱을 할까? 해외 소싱을 하면 1688에서 할까? 공장에서 할까? 캔톤에서 할까? OEM을 할까? ODM을 할까? 뭐 브랜드를 그대로 갖고 올 걸 찾아볼까? 이런 고민도 하죠. 그 다음에 어디다가 팔까? 쿠팡에다 팔까? 네이버에 팔까? 뭐 여기 제가 썼죠. 종합몰에 팔까? 오픈마켓에다 팔까? 오늘의 집에 입점을 할까? 하나 물건을 사오면 이거 다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 두 가지로 내가 보면은 하나는 소싱처에 대한 고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판매처,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자세히 보면요. 장사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뭔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걸 다 할 줄 안 다음에 뒷장에 내가 얘기할 진짜 장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들을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오늘 교양 과목 MBTI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장사의 고민은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고민거리가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사의 뭐 내용이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장사의 어떤 그 테크닉 및 무기,
그러니까 내가 A나 B란 종류의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무기들인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면은 여러 종류의 소싱처, 그들의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하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플랫폼, 뭐 쿠팡, 네이버, 뭐 와디즈 많잖아요. 인스타에서 팔기도 하고 공동 구매하기도 하고. 이거는 플랫폼에 대한 거. 그러면 여러 종류의 플랫폼에 대한 거를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팔아야지 여기서 제일 효율이 나는지 어떤 식의 입점하는지 이것도 다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중에서 여러분이 뭐 양자택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장사라는 거를 할 때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하겠다는 게 마음에 먼저 쓰면은 아이템도 거기에 있겠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식의 장사를 해야겠다는 게 방향이 쓰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할 MBTI에 맞게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순서를 알맞게 여러분들이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써먹고 저렇게도 써먹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은 대충이 뭔지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장사 종류는 뭐냐면은 이게 장사 종류인 거죠. 이 얘기를 내가 오늘 교양 과목에서 제일 먼저 하려는 거예요. 장사의 종류를 굳이 나누자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인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 게임이냐, 게임식으로 장사를 할 거냐, 보따리 장사를 할 거냐, 아니면 브랜드 장사를 할 거냐. 이 세 가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다 하라는 거죠, 이거를. 브랜드를 안 하면은 미래가 없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하는 거고, 브랜드를 내가 키워가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옆에서 보따리도 하고 게임도 해라는 거지. 만약에 게임 잘하는 사람. 게임이 이제 뭐 위탁이라든지 키워드 게임, 뭐 광고 게임, 구매 대행 같은 거는. 그러니까 장사를 게임 같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브랜드가 무관하게 그냥 가성비 있는 물건들을 떼와서 그냥 갖다가 팔아 제껴가지고 빨리 현금화 시키는 거는 보따리인 거고, 보따리도 굳이 나누자면은 야금야금 사와가지고 야금야금 파는 소보따리가 있는 거고, 몇 가지 품목을 왕창 사와가지고 그거를 내가 팔아 제끼는 혹은 또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주거나 도매를 줄 수 있는 왕도매가 있는 거고, 이게 다 보따리란 거죠, 이거는. 이건 브랜드가 아닌 거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요거잖아요. 브랜드 중에서도 요거. 진짜 브랜드. 이 브랜드는 뭐냐? 제가 얘기한 그 10대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진짜 브랜드. 이게 뭔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왕창 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근데 많은 분들도 헷갈리는 게 요 단발적으로 반짝하고 끝나는 브랜드도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와디즈에다가 뭐 네이버에다가 쿠팡에다가 상품을 잘 기획해가지고 빵 터트려가지고 뭐 몇천 1억 뭐 10억 파는 거, 그건 단발성이라는 거죠. 그건 브랜드가 아닌 거죠. 그냥 로고가 그냥 붙어 있는 거지. 그 매출을 더 많이 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브랜드는 쭉 유지가 되고 2차, 3차, 4차 브랜드가 나올 때 연속성 있게 사람들이 1차 브랜드가 이랬으니까 2차는 이 장점이 있겠지, 이런 브랜드의 느낌이 계속 이어지겠지 하면서 믿고 사는 그런 브랜드가 이제 팬이 생기는 브랜드가 내가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리키는 브랜드가 이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또 이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와디즈에서 뭐 1억 팔면은 대표님 감사합니다, 뭐 대표님 덕분에 뭐 제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 브랜드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잠깐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팔고 많이 팔았는데 다음번에는 이게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딴 거 뭐 대박 날 거 없나, 이거 두리번 거리면서 캔톤 페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매각이 가능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장사의 종류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딱 머릿속에 서야 돼. 이거는 컴퓨터 게임, 구매 대행은 컴퓨터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보따리도 아니에요, 그죠? 컴퓨터 게임 같은 장사가 있는 거고, 보따리가 있는 거고, 브랜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은 컴퓨터 게임답게 하는 거고, 보따리는 브랜드가 아니니까 그냥 보따리답게 그냥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고, 브랜드는 정말 그 브랜드 10대 원칙에 맞게 브랜드답게 내가 공을 들여가지고 정말 인기업도 세팅해가지고 잘하는 게 브랜드고. 근데 많은 분들은 보따리를 하면서 이거를 브랜드 같이 뭐 어떻게 대충 하려다가 인스타 만들고 막 시간 낭비하고, 브랜드를 하면서 또 물건 막 싸게 팔고 가성비로 묶고 팔고 이러면 또 브랜드가 아닌 거고.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짓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필요한 거지. 이건 장사의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뷰하는데 딴 채널 같은 거 보면 와가지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쿠팡이래, 그 사람은. 그리고 나의 아이덴티티는 뭐 구매 대행, 뭐 대량. 뭐 너는 어떤 장사랍니까? 그런데 나는 네이버입니다.
아니 네이버는 네이버 그게 무슨 장사야 그거는 이런 장사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지. 장사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자, MBTI를 원래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때까지 상담하고 경험한 셀러들을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본 거예요. A4지에다가 한번 써봤어. 종류를 한번 나눠보자 사람들을. 이런 A4지가 몇 장이 있어요 지금. 총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2의 4승이니까 MBTI가 1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이거 보면서 MBTI 한번 해볼까요? 자, B가 있고 R이 있어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봐요 한번. 이 중에 하나 B냐 R이냐. 진짜 절박해요. 지금 급해요. 아니면은 조금 여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조금 긴 호흡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지금 당장 급해요. 직장은 있는데 절박하게 돈을 아니 그러니까 직장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이 부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지금 마음이 아니 집이 아무리 부자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이혼을 하고 싶잖아. 그럼 빨리 벌어놔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이제 급한 거지 빨리 나는. 내가 경제적 독립을 이미 확보를 해야지. 그때 내가 위자료에 대한 이슈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이혼장을 날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B지 아무리 부잣집 사모님이라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뭐 직장이냐 뭐 이런 거는 뭐 내가 이제 대충 이렇게 쓴 거고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약자가 있어요. B의 약자는 뭐겠어요? 대충 이해하셨죠? 요거는 이제 이따가 결론에 나오는데 나중에 결론에 가보면은 이게 어디에 연관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 판매처가 뭐 와디즈, 구매된 쿠팡 보따리 요런 쪽으로 많이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따가 이제 결론에 이제 이게 네 가지가 조합에 의해 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B의 성향, 급한 사람은 이제 구매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입을 하더라도 수입을 하더라도 그 처음에 플랫폼이 와디즈 같은 플랫폼 그리고 쿠팡 보따리 같은 파는 게 이제 B 성향이 이쪽으로 영향을 줄 거고 조금 여유 있는 분들 당연히 인스타 광고하면서 자사몰 키우는 쪽으로 많이 하겠죠. 이거는 이제 16가지 조합 중에 이제 한 조합이에요. 나는 B냐 R이냐 한번 이렇게 해봐봐요. 다 하셨어요? 넘어갈까요 이제? 자, 요거가 이제 두 번째 변수예요. 이거는 내가 장사의 전문성인데 장사의 전문성이 이제 두 가지로 판단이 되는 게 하나는 그 분야를 많이 아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뭐 흔한 게 약사가 뭐 약 많이 아는 거지. 강호동이 고기 맛 아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뭐 헬스 트레이너를 해가지고 헬스 뭐 이런 걸 많이 알고 그런 그 전문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거는 상품을 많이 아는 거랑 그 상품이 팔리는 시장을 많이 아는 거 두 개 다 짬뽕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은 그 분야의 헤비 쇼퍼 내가 화장품만큼은 뭐 올리브영부터 해가지고 온갖 뭐 GS 뭐부터 해가지고 빠삭이 알아. 뭐 올리브 오일을 내가 엄청 많이 사가지고 국내에 무슨 올리브 오일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뭐 이태리께 뭐가 들어왔는데 안 팔리고 요즘에 스페인께 뭐가 있고 브랜드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외 직구부터 해가지고 쇼핑을 많이 했어.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이 있느냐 혹은 내가 소비자로서 전문성이 많으냐. 이거는 쿠팡에서 얼마에 팔고 이거는 뭐 오늘의 집에 있고 뭐 오늘의 집은 맛이 같고 뭐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인 분야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쇼핑도 별로 안 하고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나는 뭐 취미도 없고 오타쿠 덕후 기질도 없고 그냥 평범하다 나는 일반인이다. 그러면은 G예요. G는 이제 제너럴이겠고 이제 P는 프로페셔널이겠지. 그러니까 쇼퍼 프로페셔널이든 뭐 그 분야의 어떤 한 칼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프로페셔널이든 이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까. 내가 맨날 강조하는 그 온라인 창업 마스터에서 첫 번째 얘기가 이거잖아요. KSF에서 첫 번째 네 특장점이 뭐냐. 내가 가진 전문 분야에서 장사를 시작해라. 이제 두 개 했어요. 아까는 B냐 R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고 이번에는 본인이 스스로 P냐 G냐. 그러니까 G가 나쁜 게 아니에요. G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란 거고 P는 어느 분야에 대해서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알거나 많이 쇼핑을 하거나 뭔가 특장점이 있다는 게 P인 거예요. 됐죠? 골랐죠? 자, 다음 거. 자, 이거는 나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A는 좀 이쁜 거를 많이 아느냐 E는 이성적인 걸 많이 아느냐. 쇼핑을 할 때 A는 예쁜 걸 많이 사는 사람 E는 예쁜 거 잘 모르겠고 가성비 좋은 거 이게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A는 예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이 예쁜 거라는 게 뭐가 예쁜 거냐 그러면 사실 답은 뭐냐면은 이 부자들 귀족들 뭐 여기서 사실 내려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이게 미학 강의가 돼가지고 복잡해지는데
항상 미술에서 모든 게 시작을 해서 미술이 건축으로 가고 건축이 문학으로 가서 그게 음악을 타고 나중에는 이제 신학으로 가는데 요즘은 이제 신학이 없으니까 건축으로 가고 음악으로 가서 그게 부자들로 흘러가죠. 부자들의 그 삶으로. 그래서 그 귀족들 부자들의 삶이 이런 양식이 도입됐다가 그게 시간이 흐르면 이제 일반인들한테까지 내려오는 게 이제 그게 우리가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련되었다. 이런 거가 이제 뭐 고상한 뭐 문화, 뭐 상류층 문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세련된 사람이냐 아니면은 세련된 것보다는 나는 좀 합리적인 소비, 기능이 더 중요하고 이성적인 쇼핑을 많이 한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옛날 스위스 신학자가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 거냐가 엄청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멋있게 쓴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와 무관하게 그냥 나는 이성적으로 쇼핑하는 사람이다. 감성적인 사람이냐, 이성적인 사람이냐. 이게 보면은 봐봐요. 이유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생필품 파는 바보 시장인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이유를 보지 않잖아요. 이 장사를 좀 입체적으로 보는 이유를 봤을 때 이유의 매력은 이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보따리 장사인 거고 이유에서 반짝이는 보석 이유가 소싱처로서 반짝일 수 있는 그거는 세련된 거. 이 A가 아주 발달된 사람이 이유를 가면은 이유는 완전히 엘도라도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한 그 상류층 문화, 고급 문화, 명품 문화, 해외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이유에 가면은 그걸 못 골라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냥 돗대기 시장밖에 안 보이는 거지. 이때까지는 이유에서 다 그냥 그런 것만 사온 거야. 일반 사람들이. 왜냐면 이유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 A가 아주 발달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유에 안 가죠. 이유가 지저분하고 일반적으로 쫙 봤을 때 후진 거밖에 안 파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물건만 사와가지고 가성비로 파는 건데 이유에 그렇지 않은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A가 발달한 사람이 이유에 가면은 그걸 긁고 오면은 MOQ도 없고 가격도 싸고 1688에서 남들이 따라 못 사고 하니까 이게 보석이 되지. 그러니까 A가 이제 나중에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거 보면은 이제 소싱처가 이유란 뭐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이 포지셔닝이 A가 발달한 사람은 이게 샵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은 그 셀러가 인플루언서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고 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구매에서는 이성적으로 이게 뭐 작동이 잘 되어보다는 이 인플루언서를 믿고 산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취향을 내가 존중하는 팬들이 같이 따라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발달된 상품은 예쁜 걸 사가지고 이거를 상품 포지셔닝이 아니라 샵 포지셔닝이나 공동구매로 팔 수가 있지. 이가 친한 사람은 이제 쿠팡 장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샵 포지셔닝이 필요 없고 상품 포지셔닝을 해야 돼. 그냥 아이템 한 개로 끝나는 거. 왜냐하면 많이 팔려면은 예쁜 걸로 매출을 1억을 내기 위해 가지고는 아이템 수가 많아야 되니까 이가 강한 사람은 딱 이성적으로 한 방에 아이템을 고를 수가 있거든. 그거는 아이템 한 개로 10억을 팔 수 있는 상품 포지셔닝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나중에 결론에 보면은 이 결과가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죠. Y냐 O냐, 0이냐 올드냐지 뭐. 아까 거는 이제 아티스트냐 엔지니어냐, 이거는 이제 프로페셔널이냐 제너럴이냐, 이거는 그지냐, 그리고 베거냐를 표현을 못 해가지고 베거라고 한 건데. 이거 리치고 마음이 백어예요. 마음이 여러분이 돈이 백어가라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할 때 그 마음이 그지라고 만들고 뭐지 좀 갈급하냐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냐 그냥 편의상 우리가 그리고 제가 이거를 나중에 딱 이 네 개 조합하면은 이게 자음 모음이 연결되게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아티스트냐 엔지니어냐 이거는 프로페셔널이냐 제너럴이냐 그다음에 얘는 0이냐 올드냐. 근데 0이 나이가 0이 아니에요. 이 SNS 인터넷 뭐 프로그램 포토샵 그리고 그거 뭐 이렇게 배우고 요즘 젊은 애들의 그 호감 비호감 이런 거에 감이 있으면은 70대 할아버지도 Y인 거고 아니면은 애늙은이면 O인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프로그램 배우는 것도 어렵고 계속 업데이트가 무서워. O의 특징은 뭐냐면은 딱 들어갔더니 새로 업데이트하래 앱을. 이게 무서운 거야. 아우, 야 이거 업데이트 했다가 막 새로운 기능 나오면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옛날 거 그대로 놔둬. 하던 거 그대로. 이런 사람은 O예요. 뭔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그냥 누가 다 해주면 좋겠어 이런 거 그냥 인터넷으로. 쿠팡 입점도 다 해주고 그냥 돈만 낼 테니까 그냥 알아서 좀 다 해줘. 대신 나는 사람 만나가지고 형님 우리가 뭐 이게 아닙니까? 뭐 이런 건 내가 자신 있어.
전화 걸어서 하는 게 낫지. 이메일 보내면 거기 매뉴얼 있으니까 매뉴얼 보고 좀 등록하세요. 그러면 예, 그냥 말로 해주면 될 건데. 그게 O예요. 올드. Y는 브랜딩을 할 수가 있어요. O는 브랜딩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브랜딩이라는 게 요즘 애들의 마음을 호감 가게 모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올드는 이거를 몰라. 그래서 이 올드이신 분들은 차라리 외국 브랜드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다 돼 있는 브랜드를 라이센싱을 하든지, Y인 사람은 이제 브랜딩 인스타 SNS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구매 대행도 이 브랜딩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구색 상품용으로 하는 거고. 다 했어요 이제? Y냐 O냐?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성향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자, 그러면 16가지 조합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앞에는 내가 자음 2개에다가 모음 2개를 배치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쉽게 읽을 수 있게 알가오, 알게이, 알가이, 알지오. 아니 그렇다지 않아요? 내가 요거를 1시간 반 만에 만들었다니까 이 조합을. 러브 베셀러님은 알페이네, 알페이. 영종 사장님은 비게이예요. 비게이가 비가이가 있고 비게이가 있어요. 비가이는 5번이고 비게이는 7번이에요. 아니 이제 결과가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렇게. 그 나중에 그 보면 나오잖아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제가 사장님 알페이예요. 알페이는 보자. 11번? 그럼 11번 볼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11번. 초록색. 이게 초록색이면 좋은 거고 야심찬 젊은 창업가 스타일. 빨간색은 좀 그러니까 좀 분발해야 되는 거고. 노란색은 뭐 그린 좋은 거고. 그린라이트 최고 좋은 거고. 사장님 약간 자신에게 진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각자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하겠습니다. 빠르게 1번부터 16번까지. 그래서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나온 결과를 제가 결과지를 보는 결과지를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